시점에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가 우리나라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치솟는 등록금, 집값, 취업난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 포기를 하고 있는 소위 3포, M포의 그런 상황에 있다고들 회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더 많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어느 특정 부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듯 청년 문제 또한 전 부처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 정책을 보강하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대책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곽수경 사회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과동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복지부 소관 청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청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고드린 이후에 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청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입니다. 먼저 청년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계층의 차이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대학 진학률, 임금 등의 차이로 가져오며 이는 청년 희망의 상실로 이어져 오늘날 3포, 5포, 7포 등 숫자를 이용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M포 세대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청년층의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청년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중장년층,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의 그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청년 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층은 특히 사회보험 가입의 안정성, 고용, 주거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로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소득, 건강, 문화, 주거 등을 포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현황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 중 일부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 30대의 피부양자와 세대원의 건강검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신규 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청년 빈곤층은 이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빈곤가구 청년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들은 매달 40만 원씩 5년간 약 1,500만 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수급가구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남은 가구원을 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생, 청년이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는 해당 지출액을 공제하여 일하는 청년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30%까지 청년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교육기관 졸업 후에 복지절벽에 빠지는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해 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2만 8천 명 중에 약 10%는 18세에 이르러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 진학 등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아동은 76%에 불과합니다. 소득, 주거 확충 등을 통해서 아동의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의 조기 자립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정부 지원금을 계속 확대하고 후원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자립자금 저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될 아동수당은 전액 저축하여 향후 자립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자금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서 통합자립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거주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자립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욕구,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지원 전담 요원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보건복지 일자리의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 중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확대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임에도 타 산업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중 간호사의 경우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 병원 내 인권 침해 행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서 보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복지인력 지원 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등 위기로부터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을 늘려나가면서 처우 개선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간호대 정원,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경력 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휴식 시간 보장, 수당 지원,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등 구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병원 내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검토하여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덕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9.9%이고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년 기준 20%가 넘습니다. 이렇듯 유례 없이 높은 청년 실업난 속에서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 연령별 고용률을 보시면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열악한 고용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취약 청소년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으로서 빈곤층, 성인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에 척박한 상황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 여성이 혁신성장의 핵심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진우 청소년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청년 여성 및 후기 청소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과 청소년의 일자리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의 열악한 고용 조건을 통해 볼 때 청년 여성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장 먼저 청년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인 세일센터의 정책 대상을 2030 청년 여성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첫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여성 내일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겠으며 출산 유가기 3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력 이음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 입사 초기 단계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여성 멘토 멘티단을 구축하여 경력 개발 역할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3D 프린팅, 빅데이터, 드론 등 고부가 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 여성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 지원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전부터 지정 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경찰, 노동관서 등을 연계하여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상황에 맞는 종합적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등 젠더 폭력에 대해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 근로권익 상담실을 운영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니트 예방을 위한 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비진학, 비취업,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 설계 코칭을 강화하고 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CYS 네트를 활용하여 은둔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여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후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통해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 훈련 사업인 내일 이룬 학교를 통해 기업 취업 연계, 청소년 한부모 등 대상 특화형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상 내용이며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숙진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병석 우리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년의 미래를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기금 및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주거 여건은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주거 불안 등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기묘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에 앞으로 5개년 추진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시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각종 주거 지원을 쉽게 알고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김흥진입니다. 공공주택 추진단장 진현환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청년층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주거 여건도 전체 가구에 비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도 높은 수준입니다. 1인 가구가 많고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높으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통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청년 주거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청년주택 총 25만 실 및 5만 명 입주 가능한 기숙사의 공급, 그리고 둘째, 청약통장,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셋째,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1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과 매입 전세임대 13만 호를 공급하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입 전세 임대에 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지원단가 상향, 그리고 전세계약 1:1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형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서 쉐어하우스형,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6만 호 12만 실을 청년에게 특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 대학 기숙사는 교육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주거 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월세 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관련입니다.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올 6월부터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입 대상과 그 금리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청약 그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전세 및 월세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세 대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상환 방식도 분할 상환형을 신설해서 이자 부담을 증감하겠습니다. 5쪽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청년들이 기존 가구에서 독립하는 경우 주거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그리고 주택 자금 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주거 관련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나 지자체,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서 대학생 등 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대학가 주변 전세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물색이 어렵고 임대계약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세임대 제공주택 중 계약 만료 등 신규 가능주택을 전세임대 뱅크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임차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에게 주택 물색, 계약 입주 등 단계별 필요사항을 1대1로 상담 지원하는 전세계약 1대1 지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거공간 외에 취업, 창업 지원 및 사회적 유대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탄력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청년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 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강화해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다음 7쪽의 청년 주거 지원 관련 예산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손명석 차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청년 대학생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 대학생은 경험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으며 재산이 적은 반면에 무한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청년 대학생이 현재의 소득 재산이 부족하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대학생이 균등한 금융이용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에게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도록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 금융활동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용정보 부족자인 청년 대학생이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대학생의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금융, 소액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를 연체한 청년 대학생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무 조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고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도 취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는 전체회의 논의 주제인 청년 실업 대책 및 사회 안전망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택금융, 소액금융과
채무조정 지원을 중심으로 배포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청년 대학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정책 모기지 및 소액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대학생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구직기간 장기화라는 장기 구조적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17년 중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 대학생의 금융이용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 대학생이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서 고금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부담을 지게 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쪽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주택금융, 소액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의 원활한 학업, 취업을 위해 교육자금 외에도 저리 주거자금 및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자금 관련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신 DTI 산정 시 특례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금융 공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청년 대학생에 대한 저리 생활자금 및 고금리 대출의 저리자금 대환 지원을 위해 소액금융인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총 공급 한도는 2,500억 원으로 18년 중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저리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을 통해서 18년 중에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추가 공급하고 19년 이후에는 정부 재정 확보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고 취업 준비자금과 비주택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최근 수년간 청년 대학생의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업, 취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해 상환유예 지원이 강화된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 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는 14년 중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에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대학생의 연체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의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채무와 학자금 대출을 종합적으로 채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균등 상환만 허용되었던 채무조정 후 상환 방식도 다양화하여 청년 대학생의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 대학생을 위해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취업 컨설팅 및 고용부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취업 후에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대학생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취업 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과 민간 금융회사 취업 지원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융교육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 대학생이 금융 이해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고 OECD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청년 대학생이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출 연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 중이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금융교육 외에도 일반 청년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참여 혁신형 교육 모델 도입 및 확산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이 금융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8년 상반기 중에 주요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청년 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각 세부 과제들은 18년 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대학생을 배려하는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 대학생을 위한 충분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추진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관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찬수 병무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병무청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무청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태화입니다. 입영동국장 홍성미입니다. 사회복무국장 권병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청년 군복무 관련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병무청의 임무로부터 병력 의무자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임무는 병력 판정 검사 및 전시 병력 동원과 병력 의무자 관리 등 병무 행정에 관한 사항이며 조직은 본청 일관 상국 18개과와 17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8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2,216억이며 병력 의무자는 총 774만 8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청년 군복무 관련 제도는 지역맞춤 특기병 운영 활성화,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조 취업맞춤 특기병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맞춤 특기병은 고졸 이하자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어 기술병으로 임명할 수 없으므로 군 복무가 경력 단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연계한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병무청, 고용노동부, 각 군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 역할은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모집 인원 및 범위와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많은 의무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 성공수단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역자 채용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전역자 548명 중 284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지난해 국민이 뽑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업맞춤 특기형 모집 인원과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 내 전역자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망을 구축하고 국가보훈처와 협조,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소요 충원 후 남은 병력 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체 복무 제도로 1973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병력 지정업체는 우수,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중점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도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 기능 인력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병력 일터와 워크넷을 연계하여 병력 지정업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충형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산업기능용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 업무자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안내 및 업체 정보를 집중 홍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찬수 청장님 직접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 소관 업무를 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 자리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 의원님들 또 이 각 부처 차관님 또 뒤에 배석한 우리 관계관께서도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이게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타부처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그걸 함께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 청년 문제 부처마다 다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절실함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청년 미래 문제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 일자리 챙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보고한 내용 가지고 일자리가 잘 될까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제가 외람되지만 공직생활 겸으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이게 마이크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보고를 하고 싶은 사람의 그 내용과 보고를 받는 쪽에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미스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줄이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그 기재부가 지난번에 보고 듣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보고가 또 서로 안 맞는 게 좀 있고요. 아직도 칸막이가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우리 차관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 당장 지금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돼서 1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고민할까.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다가 대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듣고 싶은 내용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겨서 말씀을 하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지금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그럼 각 부처마다 일자리가 다 공통이에요. 그럼 보건복지부도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복지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보고하고 싶은 내용을 보고하는 거와 저희가 듣고 싶은 내용이 서로 안 맞는데 굳이 말씀한다면 보고를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보다 상대방이 뭘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맞춰주는 게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슨 시책을 하겠다 이게 열개해서 추진하지만 청년들이 공감 못하는 거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뭘 원하는가 그걸 맞춰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여러모로 잘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는 간사위원들과 합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종전에 해오던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 지원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전부터 지정 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경찰, 노동관서 등을 연계하여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상황에 맞는 종합적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등 젠더 폭력에 대해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 근로권익 상담실을 운영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니트 예방을 위한 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비진학, 비취업,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진로 설계 코칭을 강화하고 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CYS 네트를 활용하여 은둔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여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후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통해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 훈련 사업인 내일 이룬 학교를 통해 기업 취업 연계, 청소년 한부모 등 대상 특화형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상 내용이며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숙진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병석 우리 국토교통부 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년의 미래를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기금 및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주거 여건은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이 주거 불안 등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기묘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에 앞으로 5개년 추진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각종 주거 지원을 쉽게 알고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김흥진입니다. 공공주택 추진단장 진현환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시점에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가 우리나라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치솟는 등록금, 집값, 취업난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 포기를 하고 있는 소위 3포, M포의 그런 상황에 있다고들 회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더 많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어느 특정 부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듯 청년 문제 또한 전 부처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청년 정책을 보강하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대책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곽수경 사회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과동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복지부 소관 청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청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고드린 이후에 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청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입니다. 먼저 청년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계층의 차이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대학 진학률, 임금 등의 차이로 가져오며 이는 청년 희망의 상실로 이어져 오늘날 3포, 5포, 7포 등 숫자를 이용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M4 세대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청년층의 빈곤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청년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중장년층,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의 그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청년 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층은 특히 사회보험 가입의 안정성, 고용, 주거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로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소득, 건강, 문화, 주거 등을 포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현황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 중 일부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 30대의 피부양자와 세대원의 건강검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신규 건강검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청년 빈곤층은 이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빈곤가구 청년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들은 매달 40만 원씩 5년간 약 1,500만 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수급가구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남은 가구원을 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인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생, 청년이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는 해당 지출액을 공제하여 일하는 청년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30%까지 청년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교육기관 졸업 후에 복지절벽에 빠지는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해 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2만 8천 명 중에
약 10%는 18세에 이르러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 진학 등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아동은 76%에 불과합니다. 소득, 주거 확충 등을 통해서 아동의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의 조기 자립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정부 지원금을 계속 확대하고 후원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자립자금 저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될 아동수당은 전액 저축하여 향후 자립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조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자금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서 통합자립지원 서비스 우수 사례는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거주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자립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욕구,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지원 전담 요원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보건복지 일자리의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 중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확대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임에도 타 산업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중 간호사의 경우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 병원 내 인권 침해 행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서 보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복지인력 지원 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폭력 등 위기로부터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을 늘려나가면서 처우 개선도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배경입니다. 청년층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주거 여건도 전체 가구에 비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도 높은 수준입니다. 1인 가구가 많고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높으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 사대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청년 주거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청년주택 총 25만 실 및 5만 명 입주 가능한 기숙사의 공급, 그리고 둘째, 청약통장,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셋째,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향후 5년간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1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청년 대상으로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과 매입 전세임대 13만 호를 공급하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을 완화해서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입 전세 임대에 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지원단가 상향, 그리고 전세계약 1:1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형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서 쉐어하우스형,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지원주택 20만 호 중 6만 호 12만 시를 청년에게 특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 대학 기숙사는 교육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구입,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월세 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련입니다.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올 6월부터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입 대상과 그 금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전세 및 월세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세 대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상환 방식도 분할 상환형을 신설해서 이자 부담을 정감하겠습니다. 5쪽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청년들이 기존 가구에서 독립하는 경우 주거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그리고 주택 자금 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주거 관련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나 지자체,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서 대학생 등 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대학가 주변 전세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물색이 어렵고 임대계약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세임대 제공주택 중 계약 만료 등 신규 가능주택을 전세임대 뱅크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임차 경험이 없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간호대 정원,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경력 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휴식 시간 보장, 수당 지원,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등 구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병원 내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검토하여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덕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9.9%이고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년 기준 20%가 넘습니다. 이렇듯 유례없이 높은 청년 실업난 속에서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 연령별 고용률을 보시면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열악한 고용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취약 청소년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으로서 빈곤층, 성인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에 척박한 상황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청년 여성이 혁신성장의 핵심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진우 청소년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청년 여성 및 후기 청소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여성과 청소년의 일자리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의 열악한 고용 조건을 통해 볼 때 청년 여성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청년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가장 먼저 청년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인 세일센터의 정책 대상을 2030 청년 여성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첫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여성 내일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겠으며 출산 육아기 3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경력 이음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 입사 초기 단계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여성 멘토 멘티단을 구축하여 경력 개발 역할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3D 프린팅, 빅데이터, 드론 등 고부가 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청년 여성의 참여를 보다